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필리핀이 우리 한국의 전투기, 우리 국산 훈련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대만 공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중국 입장에서는 비열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구닥다리 전투기인 J7을 대만 위협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J7들 대만 공군의 피로도를 높이기 위한 드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대만 방공 식별구역 일대에 출몰하고 있는 J7 전투기들은 유인 전투기가 아니라 드론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의 전술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달 중국 공군이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투입해 수행한 대만 포위 비행작전에 동원되었던 4대의 J7은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대만 공군의 반응을 떠보고 전력을 소모케 하는 효율적인 전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에는 J7을 포함한 수천 대의 2세대 퇴역 전투기들이 있다라며 중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J7의 전면 RCS가 F-16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만군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 J7 전투기 기체들이 표적 드론처럼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번에 투입된 J7 전투기 4대는 광둥성 산터우 공군기지에서 대만 공군의 방공망을 떠보기 위해 이륙했다라면서도 그 기체들이 무인기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J-10C 전투기의 대량 양산이 진행됨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J7을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퇴역하는 기체를 드론으로 개조한 이 교란용 전투기가 대만군의 방공작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J7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구닥다리 구형 전투기처럼 생겼죠. 바로 소련의 미그 21, 그 미그 21을 중국이 국산화한 그런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미그 21입니다. 중국판 짝퉁 미그 21. 그런데 중국이 이 미그 21을 국산화한 J7 그리고 그보다 더 구형인 미그 19를 국산화한 J6 이런 것들을 수천 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전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 퇴역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6월 달에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할 때 이 J7 4대가 그 20대의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 위협 세력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했냐. 중국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왜냐, 중국이 지금 계속 전투기, 폭격기 이런 이 패키지들을 대만 방공 식별구역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에 있는 F-16, 미라지 2000, 그리고 경국 전투기 이런 것들 중국에 비하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중국이 계속 전투기 보내니까 대만이 스크램블 하러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피로도가 가중이 되어서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죠. 원래 우리 한국 공군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한 76%, 75%, 굉장히 가동률 높은 비행단은 한 90%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100대 있으면 그 중에 25대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정비하고 또는 고장났고 또는 정기 점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부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부품 수입 요청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우리 한국 공군의 인벤토리 420대 중에서 100대 정도는 지금도 사실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비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품이 점점 마모가 되고 해서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걸 지금 중국이 대만 공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네들이 전투기 출격시켜서 대만 공군 나오게 만들고 자기네들 워낙 전투기가 많으니까 로테이션 해서 대만 공군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제 부품 부족하니까 점점 가동률 떨어져서 50% 이하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거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중국이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J7 이건 뭐야? 50년 가까이 된 전투기인데 중국이 이런 걸 동원할 정도로 중국 얘들도 지금 이제 한계에 봉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인기였다.
이 무인기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선진화된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무인기가 아니고 그냥 1970년대 기술로 사람은 태우지 않고 원격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하니까 조종사가 없으니까 뭐 추락하든지 뭐 납포가 되든지 별로 뭐 타격이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원격 조종하는데 이게 수천 대나 있다 보니까 부품은 뭐 넉넉하죠. 그리고 조종사 안 타도 되니까 겁도 안 나죠. 뭐 추락하도 그만이니까.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게 20대가 떴으니까 대만도 당연히 20대 이상이 떠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 공군을 필요하고 가동률 떨어뜨리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무인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대만 레이더에는 이게 무인기인지 유인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대로 떠야죠.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을 막 이 군사적으로 병합하고 이런 야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만이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부품 공급이 좀 잘 되어서 대만 공군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FA-50 12대를 구입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이 KT-1B 웅비 훈련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에 이어 F-16 또는 그리펜 전투기 도입 사업을 구체화함에 따라 필리핀 공군이 이들 전투기 파일럿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본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필리핀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자국에서 생산한 SF-260 훈련기의 노후화가 극심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형 훈련기 12대를 대당 3억 5천만 페소, 한화 대당 약 80억 원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KT-1B 웅비와 미국 레이시언의 T6 텍산2 두 개의 기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맥스 등 일부 방산 전문지들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KT-1B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이고 T6는 2순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T-1B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평시에는 훈련기로 사용하는 이 기체가 유사시 무장을 달아 언제든지 대게릴라 작전 등 저강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필리핀에 수출되는 KT-1B는 우리 공군의 전선 항공 통제기 사양인 KA-1에 가깝게 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이 KT-1B를 도입하면 훈련기와 전투기를 모두 한국에서 도입한 유일한 해외 국가가 되는데요. 부디 이 협상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최초 국산 전투기, 그런 항공기죠. 바로 지금은 카이가 되었죠.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런데 그 이전에 대우항공에서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IMF 이전에 빅딜 해서 삼성항공하고 대우항공하고를 합해서 카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T-50은 삼성항공 쪽 사람들이 주로 관여가 돼서 만들었고 이 대우항공 쪽 사람들이 바로 이걸 이제 만들고 나서 합병이 된 겁니다. 그 대우항공에서 만들었던 지금은 카이의 KT-1입니다. 웅비라는 이름인데 기본 훈련기예요. 이렇게 해서 조종사들이 기본 훈련 기량을 닦고 프로펠러기니까 천천히 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훈련기로 넘어갈 때 T-50 우리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훈련하고 그리고 전술 입문기 TA-50 해서 이제 공격 임무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는 자대 배치받아서 기종 선정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코스예요. 필리핀이 한때 잘 나갈 때 한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1970년대 초반에 놀랍게도 비행기를 라이센스 생산했었습니다. 바로 SF-260이라는 훈련기인데 그걸 필리핀이 라이센스 생산 뭐 실제로 조립 생산에 가까운 그런 생산을 했는데 놀랍죠. 근데 그게 벌써 50년 넘었습니다. 그런 훈련기를 쓰는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럭저럭 썼죠. 그런데 우리 FA-50 쓰죠. 지금 그리펜 그리고 F-16 중에서 뭐 좀 진짜 괜찮은 거 중국하고 싸워서 또 이 공대한 미사일 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도입하자 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도입했을 때 야, 이 SF-260 가지고 파일럿 훈련시킬 수 있냐? 안 된다.
그럼 제대로 된 훈련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사지? 해서 한국의 KT1 그리고 미국 레이시온의 텍산 이렇게를 이제 두고 경쟁하다가 KT1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었다라는 디펜스 맥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왔으면 게임 끝났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그냥 협상장 걷어차고 이 상황까지 안 간다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억 원, 우리 한국 공군이 이 KT1 도입할 때 대당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대당 뭐 한 650억 원, 650만 달러, 그래서 한 80억 원, 뭐 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걸 사게 하게 되면은 필리핀은 역시 섬들이 또 반군 무장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는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섬들을 이렇게 초계를 하면서 혹시나 뭐야 게릴라들 있네. 그러면 또 타격해야 되죠. 우리 KA-1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소량 운영하고 있는 KA-1 어택 버전이죠. 여기에 70mm 로켓 7발 들어가 있는 로켓 포드 그리고 12.7mm 기관총 한정 들어가 있는 기관총 포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찰하다가 이제 훈련은 또 뭐 따로 하고 또 정찰하다가 반군 그러면 이제 로켓 쏘고 기관총 쏘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바로 KA-1인데 그런 버전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부디 다 합하면 12대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사업인데 도입을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카이가 해외 수출 완성기 해외 수출 그게 한 대도 못했어요. 부품이나 팔고 지금 이랬는데 말년에 수출 그래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필리핀 바른 선택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